그런데 이제 저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멀지 않은 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인사가 있었는데 이게 뭐 정부는 사실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가줘야 되는데 내란당의 아젠다가 너무나 세게 먹히고 있는 거야. 언론들이 너무나 비협조적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앉힌 거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한 달 전부터 내정이 돼 있던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제일 맞아요, 부속실장이. 원래 그게 맞는데 워낙 이게 인수위도 네, 없고 당장 처음에. 컴퓨터도 없고 일할 조직도 안 갖춰져 있으니까 오랫동안 안살림을 챙겨왔던 김현지 비서관을 총무비서관에 쓴 거야. 원래 부속실장으로 쓰려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이 정리됐으니까 옮긴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1부속실장 김남준 이제는 대변인이죠. 이 양반이 원래 성남 시절부터 대변인을 네. 했죠. 경기도 거치면서 언론 홍보 대변인 요걸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너무나 혹사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그렇죠. 서너 개 이상 되는 일정을 들어가서 체크하고 계속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너무 빡센 거야. 그런데 홍보수석이 옛날에 좀 도와줬어요. 근데 홍보수석은 또 홍보수석대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김남준 투입해서 국민적 소통을 좀 강화하자. 그래야죠. 언론의 비협조가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김남준을 뺀 자리에 총무비서관을 넣은 거예요. 김남준이 먼저 동인이 생긴 거야.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제 국가 공격을 하고 만들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국민들이랑 직접 내가 소통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브리핑도 기자회견도 다 지금 온라인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 아래 여기 잡아주시면 홍보소통수석실의 맨 말단 비서관이었어. 김남국 디지털 소통비서관을 네. 쭉 올려서 대통령 비서실장 직할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서실장을 거치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소통비서관 김남국 비서관을 통해서 국민적 메시지를 바로바로 내겠다. 이를테면 지금 관세 협상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 결국은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민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동맹을 했는데 그 동맹을 유지하느라고 우리가 죽게 생긴 상황이 IMF처럼. 그러면 동맹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엄청난 반발이 우려될 수도 있어요. 구구 쪽에서. 그리고 일반 보수 진영 사람들도 건강한 보수 진영 사람들도 좀 쇼킹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를 지탱했던 오랜 기축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거는 디지털을 통해서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전자권을 임기 내가 아니라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다. 라며 똥별들 운운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그런 메시지를 더 직접적으로 내겠다며 김남국을 전면에 김남준과 함께 기용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 된 사람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어떤 정치인하고 함께 한다는 건 대부분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진출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구든지 간에 다 뭐 그렇게 크잖아요. 윤호중 장관은 처음부터 뭐 했는데요? 뭐 한강욱 의원 비서인가? 그거부터 시작했던 거로 제 기억 머릿속에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적인 욕구가 드러나거나 도드라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 알리기거든요. 내 얼굴과 이름을 그러니까 나는 내 부고 기사 빼고는 다 좋아라고 설쳐대는 판에서 정말 익명으로 일하려고 정말 일만 하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이건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밖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모든 사람 밖에 나서는 거 좋아해요.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주목받고 싶어요. 근데 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하다, 일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공직자들은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 제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장 지금 오해를 사기 좋은 타이밍에 저는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좀 아쉽다. 차라리 원포인트로 김남준 대변인을 빼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김현지 이 부속실장으로 넣으려면 국회에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로 소환한 네, 호출한 국감 증인이나 뭐 전례가 없다는 참고했는데 거잖아요. 뭐 그래도 소환할 수 있죠. 뭐 부르면 갈 수도 있고. 근데 김현지 대통령실 쪽에서는 뭐 국회가 부르면 네네. 가겠다라고 했는데 국회가 부르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겠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듣기 나름으로.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덕도 있지만 드러나기 싫어하는 자기 이해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가 나서서 국회에 나가서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원하는 거 얘기해주고 이상한 질문하면 저 네, 면박도 주고 그렇게 좀 그렇죠. 해줬으면 국힘의 좋겠다.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상호 기자 견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공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서지 않는 게 미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서야 할 뭐, 때는 또 나서줘야 되는 게 또 조의대하고 달리 음. 국회에서 굳이 부른다면 뭐 나가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저를 통하면 만사가 다 되나요? 라는 얘기도 한번 나눠야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한 대통령실에 일입니다.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네. 참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도 조직을 꾸리고 그야말로 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데 이제는 좀 더 그런 역할을 좀 분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대통령실의 하나의 과제로 이제는 대두됐다 하는 부분을 받아들여야겠다. 어떤 식으로든. 네네, 초창기에 또 의원실부터 같이 왔기 때문에 김현지 씨한테 무게가 의원실부터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아니 뭐 성남 옛날 시민연대인가 거기서부터 시민운동 했어요. 때부터. 그러니까 네, 이거 워낙 근데- 신뢰관계가 공고하고 네네. 실제로 잘 외풍도 맞고 조직도 건사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아니, 저는 활약상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관계에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진상, 김영 같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측근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발목이 다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김현지 씨에게 더 힘이 실리는 게 여태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분들도 지금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힘이 실려서 이런저런 오해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게 그리고 사실입니다. 역할도 했어야 됐고 네네. 그러나 그거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볼펜 한 자루 없이 출범한 청와대의 한계였는데 이제 세팅이 되면서는 이제 뭐지 일상이랄까 뭐 이런 거로 돌아와야죠. 뭐 예, 일단은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의 조언은 청와대에서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과 시스템을 좀 넓게 좀 네, 만들 필요가 그럼요. 있다 하는 부분까지 레드팀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김남국 마무리하도록 역할도 하겠습니다. 커져야 되고 네. 김남국 비서관 역할도요. 네. 김남준 대변인 역할도 커져야 돼요. 네네. 네. 이 기사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청와대 힘 뺄까? 이 내용 자체를 보시면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직제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게 더 핵심적인 내용인가를 보시면 지금 김남국 비서관이 어디 있었냐면 저 아래에 있었어요. 홍보수석실의 맨 말단 비서관.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맨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이 봤을 때 홍보소통수석실의 언론 대응이 좀 미흡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좀 더 즉각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향일보나 그리고 최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조선일보의 악의적 범죄 의도를 가진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너무나 완곡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 그래서 국민과 좀 더 접촉면을 넓혀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쭉 홍보수석실에서 빼서 대통령 비서실장 바로 아래다가 직할로 둡니다. 이게 사실 저는 오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언론 대응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실에 추가 배치한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제표상으로 보면 아래로 내린 겁니다. 올린 게 아니라. 근데 이걸 가지고 JTBC는 어떻게 썼습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직 이동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감 출석 회피용이 아니냐. 물음표를 붙이긴 했습니다만 뭡니까? 내란당의 입장과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김현지 이제는 부속실장이죠. 영향력이 그동안 좀 컸던 건 사실입니다. 차라리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총무비서관이라는 게 그 실제로 장악하는 업무 반경이 훨씬 더 넓어요.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부속실인데 총무비서관은 사실 전체를 다 관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컴퓨터도 없는 여건에서 업무를 봐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석선상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을 총무비서관 자리에 앉힌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조직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속실로 좀 더 역할을 국한에서 땡겨온 거고 잘하고 있는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실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두면 되는데 마치 음모를 가지고 국감 출석 회피하려고 한 것처럼 실제로 자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가 원하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불러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더 정치적으로는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국감 출석을 회피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내란당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받아다가 제목으로 따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대단히 시방새스럽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MBC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MBC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 MBC 보겠습니다. 검찰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까지 세 꼭지로 톱을 구성을 했고요. 검찰이 이프로스를 통해서 어떻게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가를 이프로스 전체 데이터를 5년치 분석해 가지고 깠어요.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원모 와이프 자생병원 신원장 둘째 딸 관련해 가지고 수사받았다. 이배용도 수사했는데 매일경제 신문 재벌 회장 배우자가 연루가 돼 있다. 이거 충격적이죠. 충격적 내용인데 보시면 제가 과거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MBN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을 지낸 한상혁 변호사가 당시에 MBN 6개월 영업정지 때렸죠. 사실 제대로만 됐어도 그 망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설립허가, 방송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 그 수박들이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했다는 거 당시에도 제가 고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김건희 라인에서 이배용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부인까지 연결된 상태에서 로비를 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혐의로. 얼마나 언론개혁이 어려운가. 혼맥으로, 인맥으로 김건희와 같은 비선으로 연결이 돼 있다. 모든 언론이, 기득권 언론이 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었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쭉쭉쭉. 조금 전 SBS 김현지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대통령실 내 인사
개편 발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랑 김남준 대변인이랑 자리 바꿨다. 이렇게 드라이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아쉬운 거는 이제 김남국 비서관이 비서실장 직할로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향후 SNS와 직접 소통하는 부분에 역량이 강화된다는 측면을 조금 간과한 부분은 아쉬운데, 당장 보세요. 지금 정부24 마비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사과를 해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바로 사과를 하면서 뭘 합니까? SNS로 직접 지금 개통 사항을 보고를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정치의 틀과 내용, 그 속도를 김남국 비서관 쫓아갈 사람이 없어요. 김남국 비서관은 여전히 주말 빼고 평일은 대통령실에서 라꾸라꾸 침대에서 밤 12시 거의 다 돼서 잠을 청합니다. 대통령의 업무 일정과 거의 싱크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김남국, 전진 배치, 김현지, 김남준 역할 교체, 김남준을 통한 대변인실 강화. 사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정치 공세적으로 풀어나가는 매체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